물이 넘쳐흐르는 걸 막거나 물을 저장하기 위해 만든 뚝이 바로 제방입니다. 이 태화강에도 예외 없이 제방이 있는데 태풍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서는 태화강 제방에도 숨겨진 사연들이 많다고 합니다. 스토리텔링 뉴스 김규태 기자입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태화강 수위가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4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로 태화강엔 홍수경보가 내려졌고 순식간에 제방끝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다행히 범람으로 이어지지 않아 더 큰 침수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실제 태화강 제방은 물이 흘러넘치는 걸 막기 위해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1914년 태화강 일대입니다. 태화강 주위엔 제방 없이 땅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태화강에 제방이 생긴 건 일본 강점기인 1930년 전후. 5년간 당시 울산교 공사비의 10배에 이르는 96만 5천여 원이 투입된 울산 최대 토목 사업으로 조선총독부가 주변을 농지로 받고 소장료와 물세를 받기 위해 제방을 쌓았습니다. 태화강물을 펌핑해서 그 보토랑으로 이제 물을 흘려주는데 그럼 이제 물값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영구히 농민들에게 해마다 물값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영구히 소장료를 받을 수 있고 이 두 가지 목적이 제일 컸죠. 제방이 생기면서 포구도시였던 울산은 농촌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농토가 나중에 60년대 이후에 공업도시 되고 90년대 이후에 아시다시피 이제 삼산 개발하고 하면서 이제 도시가 되는 거죠. 사라오 태풍 때는 울산 시내가 침수될 위기에 처하자 제방을 허물어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신정동과 달동 쪽으로 흘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삼산 본동 마을은 뒤에 삼산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잠기면 그 산 위로 피난을 갔대요. 근데 중리 마을은 전부 평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마당에다가 그 흙을 모아가지고 뚝을 쌓아놨대요. 그래서 물이 침수가 되면 거기 올라가서 물 빠질 때까지 피한답니다. 제방 축조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도시 개발에 대한 개념 없이 제방을 만들다 보니 주변은 저지대가 됐고 비만 오면 물에 잠기게 된 겁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게 바로 배수 펌프장. 하지만 1982년 태풍 세실 때는 전선이 끊어져 방구동에 있는 배수 펌프장이 가동을 멈춰 중구 구시가지가 완전히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높은 데서부터 이렇게 매축해서 내려오면서 시가지를 확대하는 개발을 했다면 제방 굳이 없어도 되거든요. 펌프장 안 만들어도 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는 이쪽에는 손을 안 대고 땅에 저지된 손을 안 대고 그냥 끝에다가 제방만 쫙 벽을 세웠어요. 태화시장 일대가 이번 태풍 때 엄청난 침수 피해를 입은 것도 배수 펌프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침수 피해를 막아주기도 침수 피해를 주기도 하는 두 얼굴의 태화강 제방에는 사연도 많고 아픔도 많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